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요. 우리가 매일 걷는 이 산책을 좀 더 특별하게 만드는 법 한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랄까, 길 가다가 만나는 그런 갈림길이나 풍경, 사람들, 이런 자극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깨어 있을 수 있을까? 또 내 몸은 어떻게 써야 할까? 이런 거요. 네, 특히 알렉산더 테크닉의 그 핵심 원리들을 산책에 적용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예를 들면 습관적인 반응을 딱 멈추는 자제, 아시죠? 이니비션. 네, 자제. 그리고 목표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거, 엔드게이닝 회피, 또 몸의 자연스러운 방향성을 찾는 디렉션 같은 거요. 아하. 이런 개념들을 실제 걸으면서 직접 경험하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뭐랄까, 당신만을 위한 걷기 가이드처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잘 걷는 법, 뭐 이런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렇죠. 걷는 그 순간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차리고 또 불필요한 긴장이나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있죠. 거기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움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겠네요. 와, 이거 흥미로운데요? 네, 아주 흥미롭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산책 나가기 바로 전에요. 잠시 멈춰 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멈춰 서는 거요. 네, 그냥 빨리 가야지라거나 오늘 바른 자세로 걸어야 해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있죠. 맨날 그렇죠. 네, 그런 결과에 대한 조급함, 그러니까 엔드게이닝이죠. 이걸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제, 이니비션. 그 습관적인 충동을 의식적으로 멈추는 첫 단계입니다. 근데 그 멈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냥 뭐랄까, 바로 걸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잠깐 멈추는 게 우리 몸이나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나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짧은 멈춤이요. 습관의 고리를 딱 끊는 스위치 역할을 해요. 스위치요? 네. 그냥 하던 대로 막 반응하는 대신에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자료에도 나왔던 나는 유리잔을 잡으려 하고 있지 않다. I'm not doing. 이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것처럼 걷기 전에 나는 습관적으로 걷지 않는다. 이렇게 가볍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non-doing 개념이랑 연결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네, 불필요한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인 거죠. 아하. 그냥 멈추는 게 아니라 뭔가 과도한 힘이나 긴장 없이 시작할 수 있게 준비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차이를 느껴보는 게 중요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걸으면서는 뭘 해야 할까요? 이제 걸으면서 주변을 한번 느껴보세요. 발바닥에 닿는 땅의 느낌, 들려오는 소리, 또 눈에 들어오는 풍경, 길이 변하는 거, 이런 외부 자극들이요. 네. 그리고 내 몸의 감각들, 예를 들면 무게중심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같은 거요. 근데 갑자기 누가 휙 지나가거나 큰 소리가 나서 움찔 할 때 있잖아요. 있죠. 깜짝 놀랄 때. 네, 그때 그 즉각적인 긴장 반응도 알아차리고 자제를 통해서 잠시 멈춰볼 수도 있어요. 그런 순간에요. 그럴 때 디렉션을 활용하면 좋겠네요. 그 자료에 나왔던 거, 목이 자유롭다. 머리가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등이 길어지고 넓어진다. 이런 생각들이요. 네, 도움이 되죠. 근데 이걸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쉴 때 몸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하죠? 디렉션은요, 막 억지로 어떤 자세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군요. 네, 몸이 자연스럽게 자기 기능을 하도록 방향을 제한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앞쪽 그리고 위쪽으로 라고 생각하는 건 머리를 그쪽으로 막 밀라는 게 아니고요. 네. 목 근육이 머리를 막 짓누르는 그런 습관적인 긴장 있잖아요. 그걸 풀어서 머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향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허용한다. 네, 발바닥으로 땅을 느끼면서 몸 전체가 위로 가볍게 길어지는 그런 상상을 해보세요. 이 공간 속에서 당신 몸의 어떤 입체적인 존재감, 그걸 느끼는 거죠. 입체적인 존재감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걸으면서 당신이 몸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한번 관찰해보세요. 나의 사용 방식이요? 네. 혹시 나도 모르게 머리를 앞으로 쭉 내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어깨에 힘을 꽉 주고 있진 않은지, 혹은 무릎 관절이 기대듯이 걷고 있진 않은가, 이런 거요. 생각해보니 저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사용 방식이 당신의 호흡이나 편안함, 에너지 레벨 같은 전반적인 기능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Use effects function, 이 말이죠. 정말 그렇겠네요. 저도 가끔 생각 없이 막 걷다 보면 목덜미가 뻐근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걷는 중에도 나는
힘주어 걷고 있지 않다. 그 I'm not doing. 이걸 떠올리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어떤 자료 보니까 이걸 나는 초록색이다 같은 완전 무의미한 생각하고 비교하는 실험도 있던데요. 아, 네. 그 비교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나는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실제로 불필요한 노력을 줄여주는지. 그래서 걷는 느낌, 예를 들면 발걸음이 좀 가벼워진다거나 호흡이 편안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있는지 직접 실험해 보는 거예요. 아, 실험처럼요? 네. 중요한 건 이게 옳다 하는 느낌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르네 하는 그 차이를 알아차리는 호기심. 그게 중요합니다. 호기심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걷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게 몸 상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생각이나 감정이 몸에요? 네. 예를 들어 걱정거리가 막 떠오를 때 나도 모르게 어깨가 긴장되진 않는지, 반대로 기분 좋은 생각하면 발걸음이 가벼워지는지, 이게 바로 몸 마음의 통합, 바디마인드 유니티를 직접 경험하는 거죠. 아, 그러네요. 진짜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게 일종의 스트레스 관리법이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가끔은 제가 이 자세 편하다라고 느끼는 게 사실은 몸에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죠. 자료에서도 잘못된 감각 인식, faulty sensory appreciation 이걸 언급하던데, 그럼 제 느낌을 믿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바른 자세를 따라야 하는 건지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알렉산더 테크닉의 아주 핵심적인 탐구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익숙한 감각이 반드시 좋은 사용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거죠. 아,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 네, 마치 거울을 봤을 때 내 생각과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르지? 하고 놀라는 것처럼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건 옳아, 저건 틀렸어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건 좀 다른 느낌인데? 하는 새로운 감각에 대한 열린 마음, 그리고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또 나왔네요. 네, 기꺼이 좀 익숙하지 않은 느낌을 탐색하려는 그 의지, 거기서 변화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산책이라는 평범한 활동을 통해서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었네요. 알렉산더 테크닉의 자제와 디렉션 같은 도구들을 써서 의식적으로 탐험하는 시간으로 만드는 법 잘 들었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는 거, 엔드게이닝이 아니라 걷는 매 순간 알아차리고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하는 거였죠. 맞습니다. 정확해요. 습관적으로 그냥 해오던 방식, 그 doing을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도록 부드럽게 방향을 안내할 때, 디렉션, 그때 걷기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불필요한 노력을 더는 non-doing, non-doing의 힘이고요. 자, 이제 여러분의 다음 산책길에서 어떤 익숙한 함을 잠시 멈춰보고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네, 정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그저 호기심 가득한 탐험가가 되어서 한번 걸어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몸이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